빨리빨리!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빠르게 이동할수록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주 가까운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특히 여행 갈 때 버스, 기차, 비행기, 여러 수송수단을 타고 이동할 수 있어요. 이때 더 빨리 이동할수록 많은 시간을 놓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미래의 수송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PRT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나요? PRT는 Personal Rapid Transit의 약자로 궤도택시, 개인궤도 교통수단이라고도 불러요. 말 그대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택시인데요.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마치 전철 같기도 하지만 지정되어 있는 역마다 정차하는 전철과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곳까지 멈춤 없이 간다는 점에서 택시와 비슷하답니다. 또한 다수의 인원을 태울 수 없고 소수의 인원만 탑승 가능하다는 점도 택시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차량의 기본적인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전철처럼 궤도 위를 달리게 되니 교통체증이 없고 멈춤 없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랍니다. PRT는 영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몇몇 국가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순천시에서 운영되고 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좀 더 발전한 미니트램이라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현재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초기 시범 운영 단계라서 아직은 택시처럼 원하는 곳을 가기보다는 구역 사이를 셔틀버스처럼 운행하고 있죠. 좀 더 많은 역이 생긴다면 유용하겠죠? 미래에는 PRT에 많은 역이 생겨 도시의 교통체계가 크게 변화될 전망이랍니다. 이번에는 더 빠른 자기부상열차를 소개합니다. 자기부상열차는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열차예요. 아주 무거운 열차에 사람들도 많이 타면 더욱 무거워질 텐데 정말 공중에 떠서 달릴 수 있을까요? 자기부상열차를 공중에 띄우는 힘은 바로 자석의 힘이에요.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극끼리 만나면 붙고 같은 극끼리 만나면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죠? 바로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무거운 열차를 공중에 띄운답니다. 공중에 떠서 달리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레일과 닿는 부분이 없어 소음이 없어요. 전철을 타러 가면 전철이 정거장에 멈출 때 끼익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혹은 자동차가 달릴 때에도 땅과 긁히는 소리가 나는데 자기부상열차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멈출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또 땅과 맞닿아 있지 않아서 부드럽게 움직이며 덜컹거림, 진동도 적답니다. 엉덩이가 아플 일은 없겠네요. 무엇보다 공중에 떠 있다면 빨리 달릴 때에 방해가 되는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물체와 물체가 맞닿아 있다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하는데요. 바퀴를 땅에 붙이고 달리는 자동차도 철로 위에 닿은 채로 달리는 전철도 모두 이 마찰력에 방해를 받으며 달린답니다. 그럼 이 방해하는 힘, 마찰력이 없다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겠죠? 그런 이유로 자기부상열차는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철의 속도가 평균적으로 시속 50km 정도일 때 자기부상열차는 2배 이상의 빠르기로 달릴 수 있답니다. 현재는 더 빠른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개발 중으로 최근 중국에서 최고속도 시속 620km의 자기부상열차를 공개하기도 했죠. 자기부상열차 현재 탈 수 있을까요? 많지는 않지만 자기부상열차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2016년부터 인천공항 1터미널역과 용류역 사이를 자기부상열차가 달리고 있죠. 공항에 갈 때 친구들도 타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래에는 더 많은 곳에서 자기부상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기부상열차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바닥과의 마찰을 없애고
공중에서 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부상열차도 공기와의 마찰은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앞으로 달리다 보면 주변의 공기에 방해를 받게 되죠. 이 공기와의 마찰까지 없애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달리는 하이퍼루프를 소개합니다. 하이퍼루프는 진공 상태의 튜브에서 열차를 살짝 공중에 띄워 이동시키는 형태예요. 이때 공중에 띄우는 기술은 자기부상열차와 같답니다. 하이퍼루프는 앞쪽에 설치된 공기 압축기로 공기를 빨아들여 뒤쪽으로 보내며 아주 빠르게 달리는데 그 속도가 약 시속 1200km라고 합니다.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예요. 이 속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0분이면 갈 수 있는 속도랍니다. 무려 비행기보다도 빠르다니 아주 놀랍죠? 하이퍼루프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대표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구상한 하이퍼루프는 진공 튜브의 외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에요. 에너지도 자연에서 얻다 보니 연료값이 적게 들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용도 저렴할 거예요. 튜브 내부에서 움직임으로 비행기와는 다르게 날씨와 상관없이 운행한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없고 기상 상황 시의 대처 방안, 튜브 설치 시 주변 사람들의 불편사항 등 아직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먼 곳을 이용할 때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하이퍼튜브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소형 튜브 시험장치에서 최고속도 시속 1019km로 달리는 속도 시험을 성공했고 냉동기가 필요 없는 초전도 전자석, 열차가 달릴 기밀 튜브 등 하이퍼튜브의 핵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답니다. 하이퍼루프의 개발이 완벽해진다면 우리는 여행을 갈 때 공항이 아닌 하이퍼루프 정거장으로 갈 일이 많아지겠죠? 물건을 옮길 때에도 훨씬 빠른 속도로 보내고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아주 많이 바뀌게 되겠네요. 이렇게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 시간을 더 필요한 곳에, 더 원하는 곳에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혹은 원하는 물건들을 원하는 곳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테고요. 말이나 마차를 타고 다니던 과거와 자동차와 비행기가 있는 현실이 다르듯 우리의 일상은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미래에는 또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또 어떤 수송수단들이 나오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2021 어린이 과학 미션 캠프 시즌 2 미래의 수송수단 Drive Your Future 3회차 초고속 모빌리티를 시작합니다. 박사님, 비행기보다 빠른 고속철도가 연구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어떻게 알았죠? 사실이에요. 진짜요? 네, 유선 친구는 철도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여행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가족들과 KTX를 타고 부산이랑 전주, 강릉으로 여행 갔던 때가 생각나요. KTX를 타자마자 잠깐 잠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내릴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고속철도를 타면 전국 어디든 우리 친구들이 간식 한 번 먹으면 될 정도 시간이면 도착할 거예요. 전주와 강릉은 2시간이 안 걸리고 부산도 2시간 30분이면 도착하죠.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훨씬 빠른, 비행기보다 빠른 초고속 열차가 연구 개발되고 있답니다. 와! 비행기보다 빠르다면 얼마나 빠른 열차예요? 비행기는 보통 시속 1000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이보다 빠른 시속 1200km까지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열차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게 되죠. 와! 대단하네요. 지금은 2시간 30분이 걸리니까 20분이면 거의 8배나 빠른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죠? 하이퍼튜브 열차는 열차가 진공 상태에 가까운 튜브 안을 달려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바퀴 없이 공중에 떠서
자기부상 원리로 가는 열차예요. 빠른 속도에 방해되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을 0으로 하는 기술에서부터 출발해요. 같은 극끼리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는 자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열차를 선로 위에 띄운 다음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식이죠. 아직 연구 중이라면 어디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먼저 열차가 달릴 기밀 튜브라는 걸 개발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튜브 안을 열차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이퍼튜브는 빠르게 달리는 열차이기 때문에 속도 시험을 위해 우선 축소형 튜브 공력 시험 장치라는 것을 개발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 축소형 시험 장치를 이용해 공기가 하나도 없는 진공 상태에 가까운 0.001 기압 수준에서 시속 1019km를 주행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0.001 기압은 지상에서 약 50km 떨어진 높은 하늘의 기압과 비슷한 수치예요. 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한 기술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이퍼튜브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초전도 전자석이라는 것도 개발해서 현재 시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달리려면 강한 엔진이 필요하겠죠? 초전도 전자석은 작은 전력으로 강한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튜브뿐 아니라 발전기, 슈퍼컴퓨터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지요. 초전도 전자석의 성능은 영하 270도 내외의 매우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초전도 전자석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냉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걸 설치하면 열차가 무거워져 속도를 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냉각 시스템이 없어도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는 전자석을 개발했고 현재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빨리 기술이 개발돼서 우리가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KTX를 타고 부산이나 전주, 강릉을 가는 것처럼 중국에 가서 점심 먹고 여행하고 올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유럽이랑 미국도 비행기처럼 하루면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박사님, 하이퍼튜브 외에 첨단 철도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화에서 보면 작은 트램을 택시처럼 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트램도 있고요. 지금은 철도도 비행기처럼 관제실에서 출발과 운행, 멈춤 등을 조정하는데 열차끼리 자신의 위치를 통신하면서 운행하는 열차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 이외의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은 친환경 수소 열차 등 다양한 철도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어요. 어쩌면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것처럼 미래에는 우주선을 타고 달이나 화성을 가는 게 아니라 철도를 타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영화에서 상상하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재미있는 상상을 더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야 박사님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실 것 같아요.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술뿐 아니라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답니다. 와,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유선 친구는 소음이나 큰 진동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네, 평소에 저희 집에서도 쿵쿵거리는 소음으로 인해서 뛰지 말아달라는 방송이 나오기도 했어요. 맞아요.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철도 차량과 같이 굉장히 크고 무거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 차량에는 높은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차가 빠르게만 달리고 소음과 진동이 크다면 기차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겠죠? 맞아요. 그런데 자동차보다 몇 배가 빠른 기차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책도 읽고 잠도 잘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철도 차량이 조용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철도의 소음과 진동을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철도 차량의 소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센서를 활용해 소음을 눈으로 보듯이 측정하는 기술도 있고 철도 차량 주변의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계산해서 분석하는 기술도 활용되고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음을
눈으로 모두 측정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그런데 공기에서도 소음이 발생하나요? 네, 고속철도 차량은 시속 3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열차 주변에 많은 공기가 불규칙하게 흐르게 되고 이로 인해 높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음은 직접 측정하거나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속열차 주변 공기의 흐름을 컴퓨터로 계산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리지 않고도 컴퓨터 계산으로 열차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소음과 진동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도 차량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어요. 차체 내부의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흡음재나 스펀지 같은 것을 넣어서 차량을 제락하기도 하고, 차량과 차량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부에는 흡음재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를 새롭게 연구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도 개발되었어요. 실제로 철도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바퀴가 레일 위를 굴러가면서 많은 소음이 발생해요. 근데 자기부상 열차는 열차가 공중에 떠서 주행하기 때문에 바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없어서 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그럼 높은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연구가 중요해지겠죠? 사람들이 철도를 조용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맞아요.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미세먼지는 굉장히 작은 입자라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필터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철도 차량에는 다양한 공기순환 장치들이 있는데 이곳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해 신선한 공기가 실내에 공급되도록 연구되고 있죠.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철도 차량도 필터로 마스크를 쓰고 있답니다. 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철도를 이용할 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철도 내에서도 각종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도 연구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죠. 철도는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공해 발생이 적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교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지구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철도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철도는 자동차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도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니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동수단이네요. 오늘은 노희민 박사님과 함께 비행기보다 빠른 초고속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대중교통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친구들, 초고속 모빌리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꼭 수행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